하와이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날짜로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에 CDC에서 코비드 백신 추가 접종에 관한 발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코비드 백신 3차 접종을 언제 할 것인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코비드 백신 추가 접종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인 ACIP가 권고한 추가 접종에 관한 내용을 CDC에서 검토를 하고 어제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 사이트를 한번 보면 여기 제일 앞쪽에 Immunocompromised Peop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이 면역 저하자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면역 저하자들에게 mRNA 코비드 백신 추가 접종을 권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발표문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지원이 됩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내용을 보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CDC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손상된 면역 체계 정도가 중간이거나 심각한 사람들에게 mRNA 코비드 백신 2차 접종 후에 추가 접종을 할 것을 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는 누가 되냐면요. 중간이거나 심각한 면역 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이나 심각한 면역 저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은 이번 접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가 접종이 면역 저하자가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번 달 7월 22일에 ACIP에서 면역 저하자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여부에 관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입수한 데이터와 연구조사 등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추가 접종 필요성에 대한 미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면역 저하자는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가질 위험이 면역 저하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입원율도 훨씬 높고요. 코비드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접종을 했어도 면역 저하자들 중 일부는 면역 저하가 아닌 사람에 비해 항체 생존율이 일반적으로 더 낮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자료들을 좀 보면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이 필요했던 사람의 44%가 면역 저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4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2차 접종 후 7일에서 27일 후에 건강한 사람의 코비드 예방률은 90%인 반면에 면역 저하자는 그 효과가 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현재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2차 백신까지 다 접종했을 때 예방률은 80%지만 1차 접종까지만 했을 때는 예방률이 2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면역 저하자들이 적절한 코비드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중증에서 심각한 면역 저하자들은 다 추가 접종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의 면역 저하자들도 아무 백신이나 접종했다고 해서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파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한 사람만 포함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3개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돼서 사용되고 있죠. 화이자, 모더나, 잔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mRNA 백신은 화이자랑 모더나 이 2개입니다. 나머지 잔센은 mRNA가 아니고 아드백이라는 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센은 포함이 안 되고 오직 파이자랑 모더나를 접종한 중간에서 심각한 면역 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잔센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요. 아직까지 현재 잔센 백신 접종을 받은 면역 저하자들이 잔센 추가 접종을 받았을 때 항체 반응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또 코비드에 대한 면역력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또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면역 중증이거나 아주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CDC에서 말하는 중증도 또는 심각한 정도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지금 현재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중증도 또는 중증의 원발성 면역 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HIV 감염이 진행되었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약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리스트가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위에 면역 저하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나 좀 헷갈리거나 그런 분들은 주치의나 의료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현재 복용 중인 약, 또 추가 접종 여부에 대해 상담을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추가 접종은 언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증도 또는 심하게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파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 후에 최소한 28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후에 mRNA를 추가 접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처음에 접종한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자를 1, 2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 접종도 파이자로 합니다. 모더나를 1, 2차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 또한 모더나로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접종한 mRNA 백신 종류를 모른다거나 혹은 그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접종할 수 있다고 CDC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셨고 면역 저하자라면 바로 추가 접종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면역 저하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면역 저하자라고 말하시고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그 위험성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추가 접종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도 계속 평가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 접종에 대한 반응을 보면 2차 접종을 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런 흔한 부작용으로는 몸이 피로하다거나 또 접종 부위가 좀 아프다거나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말해요. 본인이 중증에서 심각한 정도의 면역 저하자라면 그리고 파이자나 모더나를 1, 2차 다 접종을 하셨다면 추가 접종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면역 저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온 건 없고요. 아마 다른 미팅에서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래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